아무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 양조 캐릭터가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인데 근데 이제 대시동 완전 대시동 출신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순수 국내파고 뭐 이런 식의 서사를 만드셨잖아요. 보통 이제 코미디하면 우리 같은 선입견은 뭐 진짜 저기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와가지고 뭐 설교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토종 국내파로 설정하고 이야기를 좀 힘든 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떠나게 되고 이런 서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캐릭터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사실 그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모티브가 된 이제 신화 주인공은 실제로 대치동 출신입니다. 실제 대치동 출신이고 그리고 외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스탠퍼드까지 나온 굉장한 수재라고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면은 너무나 좀 전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누구나 있을 법한 캐릭터인데 위장전입이라는 좀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위법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수라는 친구를 또 모티브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편법이 당연하게 내 이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계기로 삼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에서 이제 그런 정부에서 주최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학창 시절이나 그럴 때 많이 좀 간접적으로 알게 되시는 건가요? 그건 좀 어떠신가요? 창업경진대회에서 이런 실력을 쌓아나가는 과정. 실제로 이런 그 창업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의 유용, 부정 수급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뮤직회계 장면에서도 나왔지만은 여행을 갔는데 거기 있는 세미나에 뭐 배지를 구매를 해서 연수를 갔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 같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하든가 이런 것들이 이질적이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용하는 분위기라고 제가 전에 들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본 것도 있고요. 이제 유튜브에 제 영화 리뷰를 해주신 것들 중에서 댓글에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자기가 아는 스타트업 대표는 사무실이라고 일차료를 편성해놓고 거기서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있다. 이런 사례도 그렇게 독특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나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있을 법한 사례가 된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실제로 부정수급을 잡아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청년 사업가들한테 사실 정부자금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고 듣고 그리고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례들을 좀 부정회귀하는 장면으로 좀 재밌게 녹여내려고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유정 분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영화 촬영하시면서 간호조무사 역할하고 또 아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랄까 연기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좀 있으셨는지 뭐 좀 특히나 더 주신 점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제일 초점을 맞춘 건 이제 삶에 찌들어 있는 간호조무사 일이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이제 몸으로 하는 것들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거고 우리 이제 아빠는 거기서 이제 사업을 마감으로 어떤 사기꾼을 함으로써 빚만 남겨두고 아들 하나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 아들을 너무 잘 키우고 싶고 그러면 대치동에는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엄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그 겉으로만 표현이 돼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니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종사님 일하시는 것도 가끔 보고 뭐 이렇게는 했었는데 잘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본 리딩 전에 아들 사진을 계속 봐요. 정이 붙이려고 계속 보죠. 많이 그러시구나. 저 엄마 캐릭터 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실제 그 배우의 사진을 보면서 야 아들이라고 계속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특히 만약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을 때는 맨날 끼고 있죠. 그치만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연히가 내 아들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안우현 배우 이제 보면은 어렸을 때 사진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집에다 이렇게 딱 붙여놔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이랬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엄마 역할을 하나씩 입히죠. 한 달 정도 이렇게 3달을 준비하면 3달 동안 입히고 이러면서 그 친구와의 정, 애정 이런 거. 엄마들이 이제 기저귀 하고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업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씩 쌓아줍니다. 좋은 영감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선호 배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좀 분식회계 세계를 이제 주인공을 끌어들인 이후에 일찍 중에서는 퇴장을 하시게 되는데 혹시나 두 배우 중 한 명과 로맨스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개인적으로 좀 하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영화 장르물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끌어들인 여자 선배와 같이 뭐 서로 속고 속이면서 누가 더 사기를 친하고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원래 그런 식으로 감독께서 쓰진 않았지만 혹시나 그런 상상 뭐 촬영장에서도 배우들끼리 우리끼리 사귀는 뭐 설정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것들 좀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생각해본 건데요. 도현이는 자기 꿈이 야만이 있었잖아요. 지우는 그걸 따라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우가 제일 안 드신 거였던 거죠. 그래서 매일 맛있는 거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하면서 제 일을 돕게 도와달라고 하고. 사실 현장에서 지금 도현이가 되게 살이 많이 뺐지만 처음 만났을 때 이게 화면보다 더 컸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현장에서 빨리 친해졌어요. 말도 많이 그렇게 되고 너무 귀엽고. 근데 딱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서 만났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처음에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다가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해봤을 때 아마 제가 그때 이제 지우 역할을 맡았던 우연히 모습은 너무 귀여우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서 연애를 했어도 재밌었겠다. 뭔가 동안 선배가 멋있는 선배가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순수한 친구를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물어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물어보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우현 배우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둘이 이제 절친으로 계속 사업을 계속 하게 되는데 주인공 내가 혹시 만약에 양정 캐릭터를 연기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제 나이 때 양도현이 제 나이대가 연기할 수 있는 역할이고 하니까 시나리오 봤을 때 강지우 역할도 보고 양도현도 집에서 문득 한 번쯤은 상상은 해봤어요. 근데 제가 과연 이 송재림 형이 한 학생 때부터 20살, 25, 30대 이렇게 성장해가면서 변화하는 이 과정을 제가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벽에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혼자 상상해봤을 때.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양도현 역할을 캐스팅이 돼서 맡았다면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선배님 이제 뭐 엄마 역할로서 재림이 형 사진에 붙여놨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소화해내려고 했을 텐데
강주희 역할을 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느낌에서 너무 어려워 보였는지 조금 상상하다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 이제 분식 먹으면서 분식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전반적으로 약간 어둡고 좀 무겁고 한데 이런 식으로 약간 웃음의 포인트들을 일부러 좀 드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이렇게 만드실 때 영화의 톤의 매너를 어떻게 가져가야겠다고 좀 생각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폭락 이전에 첫 제목은 사업만 6번 망한 남자였습니다. 원래 애초에 기획을 스타트업을 6번 정도 망하고 5번 정도 망하고 마지막으로 가정화폐 사업에 손대는 구성으로 이제 짜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보다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비트코인 사는 이제 장면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빚 동아리 후배들이 뭐 마지막에 갓돌 촬영하던 그 후배가 뭐 청부살인하는 장면도 있었고, 좀 그런 요소들이 많았는데 장편 영화로 좀 결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걷어내졌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많이 어둡고 무거워지고, 그리고 송재림 배우가 그 표현하는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이 대사나 상황으로 나오지 않아도 표현은 뭐 얼굴로 표정 하나로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걷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는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저번에 생각이 돼가지고 넣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기정 배우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 좀 다 보시고 나서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랄까, 좀 인상적인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본인 연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제 만든 입장이니까 애정을 가지고 만든 입장이니까 장면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만들었을 때 기억이 막 나고. 그래서 이거는 그 VIP 시사회 때 언론 기자분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제리 배우가 이제 처음으로 교복 입고 나왔을 때요, 반팔이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팔뚝이 너무 근육이 막 어마어마해갖고 어떡하냐고, 저 고등학생 팔뚝이 저런 팔뚝이 어디냐고, 저 리얼리티 너무 떨어진다고 막 이러면서 걱정했던 장면들 이런 거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워낙 재밌었거든요. 먹는 막 너무 터져나가고 맨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즐거웠던 기억밖에 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정원 배우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들어오기 전에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셨더라고요. 2012년도에 무서운 이야기라는 영화 출연하시고, 이게 그 필모그래피 상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영화를 하게 됐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2012년도 무서운 이야기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 13년이 흘렀고요. 근데 활동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드라마를 더 많이 하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드라마를 더 많이 했고, 근데 또 이렇게 풍랑이라는 영화를 2025년도에 첫 시작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 쪽에 더 내려오면 더 적극적으로. 저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다르지 않아요. 들어오고 저에게 정말 맞는 역할이면 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관계자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요. 안현 배우께 마지막 질문하고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 알게 됐잖아요. 가짜 대치동 그런 신문으로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데, 그때 헤어질 때 심경이 본인이 좀 어떠셨는지 그 캐릭터 입장에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지우는 도현이를 정말 좋아했던 친구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우의 중고등학교 전사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볼 때마다 친구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존경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고 그 친구가 나를 챙겨주면서 같이 무언가를 하나하나 해내는 게 지우한테는 되게 뜻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양도현이가 엄마의 직업을 속이고 어머니에 대한 거를 좀 부정하면서 피하는 모습은 강지우의 역사에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우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착하고 가족을 사랑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양도현이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도현이가 좋지만 이거는 내가 친구를 할 수 없다. 이건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연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머리론 그런데 양도현과의 추억 때문인지 그때 좀 슬펐어요. 찍었을 때 형도 저도 서로 슛 들어갈 때 그렇게 서로 노려보고 이렇게 지나갔지만 그 슛이 끝나고 좀 슬프더라고요. 눈물도 약간 서로 맺혔던 것 같아요. 그때. 감독님께서는 어떠셨어요? 두 친구가 그런 이유로 이제 헤어질 이거를 시나리오를 쓰실 때 감독님께서 이 둘은 어떤 감정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지우는 슬펐겠지만 도현이는 내심 미안하면서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하지만 그 장면을 찍을 때 한 4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그 안혜원 배우가 기억하는 게 맞아요. 송재민 배우 눈가에 계속 푹푹하게 맺혀있더라고요. 바깥에 가슴 아프다고. 그래서 실제 얼굴 좀 붉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슬프게 나온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많이 툭툭 묻어났던 장면이고 근데 그렇게 지금 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그 장면을 쓴 것이 잘한 것 같습니다.